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자신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440원, 5% 오른 결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표결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그동안 최저임금은 2018년 약 16% 오르는 등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르다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 인상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내년에 5%로 다시 증가폭이 늘었습니다. 향후 경기 회복세를 감안해 인상폭을 늘렸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2018년과 같은 두 자릿수 인상폭은 제한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최종 표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젯밤 공익위원들이 논의의 진전을 위해 9,030원에서 9,300원 내의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4명이 현 정부가 만원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다시 공익위원들이 9,160원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번엔 사용자위원 전원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은 9,160원 안으로 표결을 강행했고 제적위원 23명이 출석해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측은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용자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노사의 이의 제기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50대 후반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예약이 백신 소진으로 하루도 안 돼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대상자들의 불만이 큰데요. 이 접종 예약 사이트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서병립 기자입니다. 50대 후반을 위한 모더나 백신 접종 예약이 중단된 건 오후 3시 반쯤. 확보된 물량보다 더 많은 신청자들이 몰려 백신 물량이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오는 17일까지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했지만 첫날 예약이 시작된 지 불과 15시간 30분 만에 끝난 겁니다. 50대 후반 접종을 위해 정부가 확보했다는 모더나 백신 물량은 185만 명분, 전체 대상자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55세에서 59세 예방접종 예약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상세하게 현재 확보된 물량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선착순이 되고만 예약 중단 사태에 신청 대상자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그 50대들이 맞을 수 있는 약은 준비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갖고 예약을 받든 거 해야지. 오늘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해놓고 약이 떨어졌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접종 예약 사이트는 어제 0시 사전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50대 후반 접속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이트가 한때 멈췄습니다. 인터넷 페이지가 아예 열리지 않거나 23시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문이 뜹니다. 12시 잠 안 자고 예약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진짜 속상하네요. 전화로 문의를 하려 해도 질병청 콜센터 통화 연결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이대들은 전부 다 못할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대학교 수강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심하고. 방역당국은 예약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예약을 추가로 실시하겠다면서도 추가 백신 도입 일정은 아직 발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부산과 제주, 충남 등의 지자체에서도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종아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긴 줄이 생겼습니다. 전국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7.1%. 22.1%였던 지난 9일과 비교하면 사흘 새 5%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이런 급증세에 비수도권의 자치단체마다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10일부터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제주는 어제부터, 충남은 오늘부터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2단계는 유지하되 오후 6시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제주는 6명까지, 충남은 수도권과 가까운 천안, 아산만 4명, 나머지는 8명까지로 제한합니다. 최근 일주일 새 하루 평균 30.8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대전도 좀 더 강화된 2단계로 높이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되면서 거리두기 강화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비수도권 방역의 고삐를 더 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도권에서는 지금 여러 명 저기 하는 것도 제한하는데 우리 대전에서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고. 반면 최근 거리두기 완화로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실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영업 규제 들어가니까 늦게까지 손님을 못 받으니까 이제 매출에 영향도 있고 손님들이 어쨌거나 나오셔야 뭐라도 하나도 더 드시고. 방역 당국은 지금의 확산세를 끊기 위해선 국민 협조가 필요하다며 당분간 각종 모임과 회식 등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방금 들은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1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울은 414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한소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5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이 1,097명, 해외 유입이 53명입니다. 지난 7일 국내에서 신규 확진자가 1,200명대를 기록한 이후로 일주일째 1,000명대로 나타난 겁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414명, 경기 313명, 인천 6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하루 새 위중증 환자는 8명 늘어서 누적 146명,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2,046명입니다. 치명률은 1.2%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어제 하루 3만 1,000여 명 늘어서 누적 1,561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30.4%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어제 하루 6만 5천여 명 늘어서 누적 594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대비 접종 완료 비율은 11.6%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접촉이나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이 80%에 이르고 특히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전체 변이 검출 건수의 63%를 차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조사한 결과 국내 발생 일평균 환자가 전주보다 51% 증가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20에서 1.24로 올랐습니다. 또 수도권 중심의 유행이 거센 가운데 최근 비수도권에서도 매일 300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방역 기준이 낮은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증가하면 유행이 확산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진단검사를 늘리고 방역 점검을 강화해 확산세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이스라엘이 3차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암 환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대상인데요. 이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도 중국산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두바이 우수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스라엘이 3차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대상은 백신 접종을 2차례 완료했지만 면역력이 약한 성인들입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았거나 항암 치료 등을 받은 암 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시기는 2차 접종 8주 뒤를 제시했습니다. We are starting the third vaccination and we are hoping this will enable us to return to as normal life as we can be at this time and especially protect our patients. 이스라엘은 국민의 60% 이상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쳤으며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한 자릿수로 떨어졌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500명대로 치솟자 긴급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일반 국민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니트잔 호로위츠 보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화이자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승인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도 부스터샷을 일찌감치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달리
중국산 백신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비율이 60%를 넘었지만 중국산 백신 접종 비율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높은 접종률에도 하루 신규 확진자는 줄지 않아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2,000명대를 넘나들면서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거브로 여수수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많은 국가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면서 부스터샷을 고려 중인 일부 국가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거브로 여수수 사무총장은 화상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제약사들은 백신이 부족한 나라를 위해 코백스에 백신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구금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면서 방화와 약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상자도 다수 발생했는데요. LG전자 공장이 불타는 등 교민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원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폭도들이 난입했던 거대한 쇼핑몰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주마 전 대통령의 고향인 콰줄라 나탈주는 무법지대로 변해 대부분의 상점이 약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총으로 무장한 자체 경비대원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남아공정부는 치안을 위해 군부대를 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체포됐는데 파악되지 않은 사상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uzuma mabamnika ushweleka mongameli ngokukhulu ukushesha lokhu ukuze eSouth Africa kube nani nosizo ngoba ayimnandi lento ayikho right. 2018년 퇴임한 주마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부패와 사기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일 체포작전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에 자진 출석한 후 교도소에 구금됐습니다. 이번 폭동은 주마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시작했지만 오랜 코로나19 봉쇄와 생활고에 지친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We will not tolerate any acts of vandalism. Those who are involved in acts of violence will be arrested and prosecuted. 한편 항구 도시 더반에서는 여러 한인업체들이 약탈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더반 산업단지에 있는 LG전자 공장은 약탈에 이은 방화로 전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칭얼거린다며 생후 20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났던 20대 아버지가 도주 4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딸 시신을 방치한 어머니도 구속됐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생후 20개월 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아이 외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시신이 화장실 아이스박스 안에서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20대 아이 어머니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지만 아이 아버지는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아이 아버지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쫓은 끝에 달아난 지 사흘 만에 대전의 한 모텔에서 붙잡았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도주 당시 휴대전화와 신발조차 챙기지 않은 채 급히 집을 빠져나가면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안 돼 경찰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아이 아버지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현장에서 붙잡힌 어머니는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술을 마신 뒤 아이가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아이가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시신을 부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경기도 양주시 백서급의 한 잉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9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옆 생활용품 창고까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4시간 반 만인 오늘 새벽 1시 40분쯤 큰 불길은 잡았지만 공장 안에 가연성 물질이 많아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유가 증권 시장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에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2.81포인트 상승한 3,269.28에 코스닥은 8.07포인트 오른 1,042.7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에도 2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에 일제히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이 상승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수에 연이틀 오름세입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르면서 키오스크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인터파크가 경영권 매각 소식에 20% 넘게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45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올 들어 최대 규모의 폭우가 베이징과 허베이 등 중국 화북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폭우 경보가 내려진 베이징시는 시민들의 야외 활동을 금지하고 관광지도 폐쇄했습니다. 항공편 취소는 물론 침수로 인한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우려돼 추가 인력 16,000여 명을 역마다 투입했습니다. 폭우로 오렌지 경보가 내려진 허베이성. 오렌지 경보는 3시간 이내에 50mm 이상의 강우량이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차량은 거북이처럼 감속 운행 중이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강풍에 휘청거리기까지 합니다. 한편 중국 쓰촨성에서는 지난 9일부터 시간당 2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바중시와 다저우시 등에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민 72만 2천 명이 발생했고 주민 10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주택 459채가 무너졌고 농경지 2만 6천 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21억 5천만 위안, 한화 3,800억 원입니다. 미국 원주민인 인디언과 관련한 어두운 역사가 최근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일부 기간 동안 미국은 인디언 언어와 문화를 없애려는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백인 기독교 문화에 동화시키겠다는 정책으로 인디언 어린이들이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기숙학교에 강제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린이가 교육 대신 육체적 정서적 학대로 고통 속에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족 출신 에로우는 6년 전 한 기숙학교를 방문했다가 어린이 묘지를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캐나다의 인디언 기숙학교 자리에서 900구의 유골이 발견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If you look at the numbers here from the United States, we had twice as many schools. 아픈 과거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국 정부는 인디언 기숙학교의 역사적 진실을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요즘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만년필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117년 역사의 한 문방구 전문점. 1,000 종류나 되는 만년필을 팔고 있습니다. 비싼 것은 우리 돈으로 400만 원 정도. 최근 들어 젊은이들 사이에서 만년필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난해는 매출이 10%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손으로 글씨를 쓴 다음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손글씨 트윗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손글씨를 위해 만년필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 글자 안에서도 진한 색깔과 연한 색깔이 공존하는 것이 만년필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만년필 전문 문구점도 있습니다. 이 가게는 모두 144색의 잉크를 갖추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손님이 원하는 색깔대로 잉크 색상을 배합해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양한 부품을 교체할 수 있어 천편일률적인 만년필이 아닌 나만의 만년필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이곳은 성지와도 같다고 합니다. 덴마크는 녹색 산업으로 성장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인데요.
특히 유럽에서 가장 큰 수직 농장에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인근의 토스트룩. 이곳에는 한 벤처기업이 운영하는 거대한 수직 농장이 있습니다. 수직 농장은 토양이나 햇빛이 필요 없고 태양광 대신 28,000개의 특수 LED를 활용해 식물을 키우는 농장입니다. 농장은 약 7,000제곱미터의 면적으로 모두 14층에 재배층을 두었습니다. We are proving that it's possible to move some of the agriculture production into the cities. 수직 농장은 1년에 15번 수확이 가능하고 기후와 상관없이 1년 내내 신선한 채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We can produce 250 times more on the same footprint compared to a traditional farmer. 이 수직 농장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100% 풍력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재배부터 출하까지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저녁 회동을 갖고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 반발로 합의가 곧바로 번복되면서 여야 간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노태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제 저녁 회동을 갖고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가는 것에 동의하신 정도까지만 하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만큼 방역 상황을 살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기준을 보고 지급 시기는 조금 조정을 하자 이렇게 대화가 된 것 같으니까. 양당 대표는 또 피해가 심할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지원을 두텁게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합의안은 곧바로 국민의힘 내부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전국민 재난금 지급에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은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이준석 대표와 원내 지도부 간 긴급 회의를 열고 합의문을 사실상 번복했습니다.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한지 검토하자는 것에 대한 합의였다고 브리핑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전 국민 지급에 대한 합의라 했던 애초 발표 내용과는 상당히 달라진 겁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단독 결정에 대한 불만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쏟아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문 번복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서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또 포르쉐 무상대여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주런 기자입니다.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모 검사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검사는 수산업자로 사칭한 김모 씨에게서 2,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검사가 실제로 고가의 시계를 받았는지와 자녀의 학원비를 김 씨에게 대신 내도록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권익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김 씨에게서 포르쉐를 빌린 뒤 대여료 250만 원을 석 달 뒤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쟁점은 특별검사를 공직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 즉 일반인으로 볼 거냐의 문제입니다. 경찰은 국정농단 특검법 22조를 근거로 박 전 특검을 공무원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특검 수사가 오래전에 끝났고 공판 업무만 해왔다며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일반인이라는 입장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경우 일정 금액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지만 공무수행 일반인이라면 공무수행과 관련된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 내부에선 박 전 특검이 공직자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권익위는 외부기관의 자문까지 받은 뒤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경찰은 일간지와 종편 채널 기자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방주원입니다.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만 가로챈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 금액만 7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면 같은 생필품을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 금과 은처럼 값비싼 귀금속도 선착순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다. 34살 A씨가 운영하는 공동구매 사이트의 공지입니다. A씨는 2017년부터 이런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을 운영했습니다. A씨가 내건 할인율은 최대 50%. 알고 보니 속임수였습니다. 나중에 주문한 고객 돈으로 먼저 주문받은 상품을 사서 보내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시가의 50%에 해당하는 물건값을 먼저 입금해주면 나중에 물건값 100%로 돌려준다며 돈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런 식으로 약 3만 명으로부터 6천여억 원을 챙겼다며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돈만 보내고 물건은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소 건수는 약 3,500건, 금액으로는 700억 원이 넘습니다. 조금씩 모은 돈으로 아껴보겠다고 이렇게 저렴하게 샀는데 하루아침에 저 입장에서 너무 충격인 거죠. 뒤통수를 맞은 거고. 검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A씨의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몰수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공동구매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파격적인 할인가 때문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이제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서울에는 올해 첫 열대야가 기록됐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지난해보다 23일이나 빠르게 열대야가 나타난 겁니다. 폭염의 기세가 드높아지면서 전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33도, 춘천과 대전이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경북,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번에도 소나기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시간당 50mm 이상 매우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수도권과 충청, 경상도를 중심으로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33도 이상 오르는 데다 습도까지 높아서 더욱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모레까지 모든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날씨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